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어제가 설이었고, 설 지나고, 뭐, 모두 설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날씨는 많이 추운데, 뭡니까, 지금 보니까 강한 햇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은. 어, 제가 어제, 그, 뭡니까, 하루 종일 그냥 쉬면서, 아, 저, 넷플릭스 시리즈, 글로리, 송혜교 주연한 그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어, 뭔가 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아,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하는 사람이 아마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제 제가 송혜교가 한 20년 정도 절치부심해가지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20년 가까이 뭐 와신 상담, 절치부심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복수를 하는 내용이죠. 그 복수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뭔가 떠오른 게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거는 1월 2일인가? 그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죠.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사실이 밝혀져도 절대 믿지 않는다는 거. 과연 그러면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사고하게 된 그 배경이 뭐냐? 그 원인, 누가 그렇게 사람들을, 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개돼지, 아메바로 만들었느냐. 핵심은 그건데, 여전히 이제 조선일보는, 어,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자기들은 언론으로서, 어,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상식적으로 이제 뭐, 이, 기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지금 1년 넘도록 계속 방송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단 뭐 내용을 좀 보면, 국민 40%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먹기 싫다. 어,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응과 관련해서 잘한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0%,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0%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해 초에 이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 수치를 보면 정반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은 국가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다고 답한 비율이 65%. 그 3명 중에 2명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먹기 싫다는 게, 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해야 되나?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지형을 봤을 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뭐 이념이나 정치 성향을 다 떠나 가지고 이걸 극명하게 인제 지금 이 뭐라고 하죠? 표출하게 만든 인물이 누구냐면 이재명이죠, 이재명. 제가 항상 제가 이재명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는 그냥 동네 양아치 새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동네 양아치 새끼. 왜냐하면 이게 뭐 제가 6년 전에 지지할 때처럼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아는 그 시점이라면 뭐 조금 여지를 둘 어떤 공간은 생깁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처음에 지지했던 6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까지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정보가 다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 뭐랄까요? 이재명이가 이거를 뭐 무의식 중에 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어찌 보면 지금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 행동, 뭐 사람을 그냥 밀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뭡니까? 저 작년에 저기 저 보궐선거 할 때 6월 1일 그때 보면 이제 뭐 유세한답시고 어디 올라갈 의자에 올라갈 거라고 뭐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양해도 안 구하고 그냥 올라간다든지, 식당에 술집에 가가지고 생파 모르는 여자 뭐 목덜미를 만진다든지 그런 행동들, 그거는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들이거든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라는 거를 정의를 어떻게 제가 내려드린다면은 이거는 본성이에요, 본성. 한마디로 하면 본성이에요, 본성. 이 사람이라는 게 습관화하는 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습관화하는 게 무지무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어떤 그게 좋은 버릇이든 나쁜 버릇이든 이게 이제 무의식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중요한 거죠. 처음에는 의식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죠. 이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나와요. 이제 애초에 자기가 습관화되지 않은 행동을 무의식의 영역으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이가 사람을 뭐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밀친다거나 양해도 안 구하고 그냥 막 비집고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행동들은 반복을 해서 한 행동들이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럼 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이재명의 행동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본성이, 양아치 본성이 무의식 좌심연에
잠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제 어떤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그 말과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를 판단할 어떤 그 이 사고 능력도 안 되나?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죠. 한 뭐 40 년, 50 년, 60 년 이 수십 년을 그냥 살아오면 사람이 좀 무의식적으로 뭔가 하는 행동, 말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아 저 새끼는 그 양아치 새끼구나.' 이런 거는 좀 진짜 이거 지금 본능적으로 좀 알아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양아치 그냥 쓰레기라는 거를 끊임없이 이재명이는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보여주고 있어. 근데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걸 보고 들으면서 사이다라는 둥 아직도 또 얘기가 좀 산으로 갔는데 이 이재명이라는 새끼는 뭐 나이, 성별, 뭐 지역, 내 정치적인 어떤 그 위치, 상황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 새끼를 지지한다는 거는 자기도 그냥 그 본능적으로 그냥 그 쓰레기 양아치라는 얘기예요. 쓰레기 양아치라는 얘기. 제가 항상 뭐 예를 듭니다마는 아니 자기 주변에 뭐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어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이 이재명과 같이 똑같이 한다면 그런 그런 인물하고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나? 실제 생활에서 말이죠. 오늘은 이 A라고 말을 했다가 며칠 있다가 만났더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B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 여러분들 믿고 같이 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쪼금 경우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어 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인제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처음 장사를 인제 시작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휴일도 없이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계속 그러니까 공식적인 휴일 외에 1 년에 그러니까 한 하루 정도 쉬는 거 말고는 1일 정도 쉬는 거 말고는 계속 나와서 일을 했어요. 가게를 나왔죠. 그런데 인제 뭐 코로나다 뭐다 해 가지고 이제 장사도 잘 안 되는 데다가 인제 어쨌든 당연히 인제 이 특히 인제 일요일 이럴 때 인제 손님이 확 뭡니까 저 상권에 인제 나와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나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봐야 뭐 일단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조차도 이제 뭐 한두 명, 많으면 한두 명. 그럼 이제 들어와 가지고 또 뭘 물건을 사가냐? 안 사가죠. 그랬더니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일요일 날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 날 안 나오는 이제 논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유, 그래 어차피 나와 가지고 앉아 있어 봐야 손님도 안 들어오고 들어오는 손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손님이 물건을 사가지도 않고 그냥 뭐 이런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그냥 사람 짐 빠지기만 하고 그냥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쉬는 거하고 직장에서 쉬는 거하고 이 다르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나와 있으면 그래도 이제 신경을 좀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아 이러니까 너무 피곤하더라. 너무 피곤하더라. 아 그래 이거는 쉬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래 뭐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데 그냥 쉬는 게 훨씬 낫더라. 라고 하면서 일요일 날 이제 쉬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1년 좀 넘게 지났나?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다시 이제 그 연락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일요일 날 이제 가게를 나온대요. 그래 제가 그랬죠. 그냥 아니 그냥 쉬지 그 굳이 뭐 장사도 안 되는데 뭐 그건 나와 있냐 이렇게 한번 물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 뭐 그냥 집에서 쉬나 뭐 가게에서 쉬나 뭐 똑같은데 뭐. 그 한 1년 정도의 그 공백을 두고 말이 180도로 바뀌더라고요. 말이 180도로 바뀌어. 분명히 1년 좀 더 전에 쉰다고 했을 때는 아, 뭐 그래도 이 가게 나와서 이제 막 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 난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걸 맞거든요. 맞잖아요, 그거는. 왜냐면 가게를 나가 있으면 손님이 있건 없건 그래도 분명히 그쪽으로 신경이 가 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년 조금 더 지나가지고 다시 일요일 날 나오면서 그 논리를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 180도 다른 논리를 내세우더라고요. 아, 그랬죠. 속으로 그랬죠. 이거 뭐지? 이게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자신도 속이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자기가 했던 말조차도 아니 이게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자기의 어떤 일관적인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냥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솔직히 뭐 믿고 뭐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그거는 뭐 소소한 거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소소한 게 아니죠. 소소한 게 아니지. 그런 것조차 자신을 속이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을 갖다가 정반대로 논리를 펴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다른 거, 좀 더 큰 건에 대해서는 다 할 거 아니에요. 항상 자기의 현재의 어떤 말과 행동에 맞춰서 자기의 기준을 계속 바꿀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딱 그거잖아요. 계속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주변에서 말이 계속 달라지거나 행동이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무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캐치를 해내고 좀 '저런 인간하고는 좀 멀리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텐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지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런 상황에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뭐 인지를 하건 안 하건 일단 기본적으로 어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심각하게 양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와는 맞지 않은 정치 지형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뭡니까 그래 그 간첩 수사도 하고 있듯이 그 민주노총 그거 난리긴 난리더만요 보니까. 그 압수수색한 다음 날 뭐 저 뭡니까 그 파쇄업체 불러다가 그 문서 엄청나게 파쇄하고 막 그거 들통났잖아요. 그렇게 당당하다는 새끼들이 그 저기 뒷구멍으로 씨그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하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 신문에서 그 기사가 났는데 이 또 패널로 나오는 새끼들이 왜 또 그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라니까. 아니 그 저기 간첩 수사 관련해서 저 빨갱이 새끼들이 패널로 나온 것들도 뭐 옹호하는 소리 비슷하게 하면은 씨발놈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씨발놈아. 그 압수수색한 다음 날 그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하는 거 몰라 그 기사 못 봤냐고. 그렇게 당당한 새끼들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노동운동을 하시는 그런 씹새끼들이 왜 씨발 저 갑자기 저기 압수수색한 다음 날 저렇게까지 대량으로 문서를 파쇄하냐고.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하죠.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아니 씨발 한동훈이가 하도 깝깝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밥상을 차려줬더니 여기에 숟가락을 넣은 것조차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아닙니까 지금? 도대체 이런 것들이 아휴 또 이 얘기하면 또 열받아서 또 더 산으로 가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가 종교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발전했기 때문에 밥 먹기 싫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좀 뭐 한참 젊을 때 그 선을 좀 봤는데 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것도 이제 제일 유명한 그 예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를 아예 안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진짜 믿어서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좀 뭐 좀 다니긴 했죠. 그래 어쨌든 어 이제 이때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닌 지 10년도 훨씬 넘고 한 그 시점이니까 서른을 전후한 그때니까 어 집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여자를 이제 섭외를 한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 딸도 있고 장로 딸도 있고 뭐 하여튼 아니면 집안에서 그렇게 극구 반대하는데
혼자 교회를 다니는 이런 여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인제 얘기를 하자면 오히려 진짜 혼자 그 가족의 반대를 뚫고 혼자 교회 다니는 이런 여자 진짜 오히려 진짜 위험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똑하다는 얘기입니까? 온 가족이 다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를 뚫고 그냥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모두가 반대하는데 혼자서 이게 맞다고 해 가지고 뭔가 한다. 솔직히 그런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좀 어 뭐랄까요?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이러면은 뭐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종교 뭐 아니면 정치 관련한 이런 이념 이런 쪽이면 솔직히 이건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어쨌든 뭐 목사 딸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도 이제 제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쪽에서 당연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래 뭐 만나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려다 보면 매 하는 얘기가 이제 교회 얘기예요, 교회 얘기. 그 제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딱지 노릇이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한 미팅이 아니고 그래도 집안 대 집안으로 들어온 그 선인데 그 싫다고 그냥 빡차고 에이씨 안 해 하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듯이 지금 이 정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죠. 눈에 뻔히 보이는 걸 가지고 그걸 거의 성역화, 신격화 해가지고 그렇게 막 매달리고 있는 사람하고 이게 대화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종교는 그래 그걸 믿건 말건 어차피 뭐 막말로 지금 당장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 보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과학으로 얘기를 해 줘도 그냥 책에 있는 그게 인제 그냥 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정치는 이게 뭡니까? 방금도 말했듯이 이재명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오늘 한 말 내일 살짝 비틀어 가지고 다른 소리하고 또 며칠 지나서 또 뭐 다른 증거가 나오면 또 살짝 비틀어 가지고 또 입장 바꿔서 얘기를 하고 이게 눈에 선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선이 보이는데 이걸 지지를 하잖아. 분명히 과학적으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건데도 그걸 애써 부정하면서 끝까지 물고 빨잖아요. 이걸 어떻게 당합니까? 이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앉아서 밥을 먹냐고. 밥은 먹을 수 있겠다. 뭐 얘기 안 하는 걸로 한다. 얘기 안 하는 조건으로 그냥 밥만 처먹는 걸로 하면 밥은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뭐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뭐 또 뭐 정치 얘기 나오고 하면 또 당연히 싸우게 되잖아. 이재명이 그 개새끼.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상대 쪽에서는 에이 뭐 윤무식이 탄핵 뭐 이사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왜 싸움밖에 더 되겠냐고. 아무런 상식, 이성, 논리가 적용이 안 되는데. 그 적용이 안 되는 게 종교처럼 그냥 아예 그냥 형 이상학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막 하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이 허구나 거짓말 하는 걸 갖다가 언론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마주 앉아서 웃으면서 밥을 먹냐고요. 그 하나 예를 든 게 이게 2년 전인가? 그 2020년인가 그때였대요. 조국 그러니까 제 누나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오랜만에
그럼 이제 뭐 음식 해 가지고 같이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조국 입시비리 얘기가 나왔대요. 한창 인제 저기 뭡니까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때니까. 어 이 양반은 인제 조국이 뭐 "이걸 위조했고, 위조했고, 위조했고 이 나쁜 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누나가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정치검찰이 괴롭힌다." 전형적인 40대 달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애도 인제 자기 누나 애도 그 조카가도 인제 수험생인데 그건 고등학생이라는 얘기죠. 그 고등학생인데 아니 서류를 위조를 한 게 정확하게 사실로 드러나 가지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걸 애써 외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자기 자식도 그래 대학을 가야 되는데 뭐 가지고 그러니까 돈이든 권력을 가진 놈들이 저런 식으로 뭔가 위조해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면 '내 새끼한테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안 드나? 아니 진짜 이거 하기사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면은 그 검찰 출두하는 법원인가 출두하는 그 조국 쫓아가 가지고 차 닦아 주고 하는 그런 개쓰레기 짓은 안 하겠죠. 그 또 한 예는 이제 경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 동문회 이제 톡방이 있겠죠. 그 이제 매년 인제 송년회를 하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21 년입니다. 21 년. 일 주일 앞두고 취소가 됐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제 동문들 방이니까 인제 뭐 저 수십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제 당연히 인제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종교 얘기, 정치 얘기는 올리지 마라. 그랬는데 인제 한 놈이 계속 올리더래요. 그러니까 인제 그 빨갱이 채널 유튜브 채널. 그래 인제 한 명이 인제 "야 이런 거 올리지 마라." 하니까 "아 뭐 어때서." 이러다가 인제 싸움이 돼 가지고 인제 "에이 씨발 안 해."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제 이 대학원생 소개팅에서 만나면 어떤 유튜브 채널을 좋아하는지부터 묻는데요. 그 얘는 인제 이 기사 뒤에 뭐라 돼 있냐면은 인제 얘 말로 극우 채널을 인제 듣는다고 하면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우 채널이라고 하면 보통 거기겠죠. 뭐 가세연 뭐 또 어디 있습니까? 저 뭐 정유재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솔직히 뭐 극우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면 극자 내지는 빨갱이라는 표현을 허용을 안 하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인제 간첩단 사건 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첩 빨갱이란 말을 써야 돼요. 개소리 해서 하면 "너 빨갱이냐고. 너 간첩이냐고." 아니 그 제가 아이씨 또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아이고 넘어가야지 일단.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적으로 만나면은 그 뭐 별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뭐 이후로라도 어떤 이유가 돼 가지고 뭐 여자를 좀 만나게 된다 하면 제일 먼저 저도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최소한 대선 때 누구 찍었는지를 묻고 싶어. 대선 때 누구 찍었는지를 묻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인제 만약에 이재명을 찍었다고 하면 한 번 더 물어봐야죠. "지금은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런 정도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뭐 대선 때 이재명을 찍었고 지금도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면 아니 그런 여자하고 그 만나서 뭐 히끅거리고 뭐 같이 영화 보고 밥 먹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속 그것만 떠오를 텐데. 저런 양아치 새끼를 자기 형수 거기를 찍겠다고 한 새끼를 갖다가 지지를 한다. 그게 보시면 성이 달라서 이질감 느끼는 거, 고향이 달라서 이질감 느낀다는 사람은 7%, 성이 달라서 이질감 느낀다는 사람은 17%, 세대가 달라서 이질감 느낀다는 사람 21%, 경제적 지위가 달라서 이질감 느낀다는 사람이 27%인데,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서 이질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40%예요, 40%. 이거,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이거.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거 진짜. 그 이제 뭐 어차피 다 같은 맥락입니다. 20대의 절반이 지지 정당이 다른 사람과는 연애도 결혼도 힘들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재명을 지지하는 아니 빨갱이 새끼들을 지지하는 그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이건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뭐 진짜 빨갱이 없이 나는 진보고 나는 보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냥 흔히 말하는 수구 꼴통들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좌든 우든 꼴통 그게 다 수구 꼴통이잖아. 그러니까 꼴통들끼리 양극단에 있는 꼴통들끼리 그게 화합이 되겠어요, 여러분? 될 수가 없지. 국민들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다소 커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가 48.8, 위험한 수준이다가 18.5.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다 기록관계를 맺는 게 불편하다는 응답은 이하지 정모두 각각 44.5, 47.9, 성별로는 남성 36.9, 여성 50%,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9%, 70대 이상이 33%. 미국에서는 지지정당이 같으면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매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게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지지하는 정당이 같으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괴물로 보는 게 아니라 나하고 지지하는 정당이 같은 사람을 볼 때, 이성을 볼 때 좀 더 매력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의미가 180도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지지 정당이 다르면 서로 괴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상대가 괴물이 아니고 상대도 일단 사람인데 지지 정당 나하고 정당을 지지하는 정당이 같으면 그 사람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붙여놨더라고. 여기서도 좀 느껴지는 게 뭡니까? 이 언론이 이 개새끼들이라는 거. 이 전혀 다른 걸 갖다 붙여놨잖아. 미국도 이래.
우리만 뭐 유일하게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미겠죠. 여기 보시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책도 묻지마 찬반.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 확대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찬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그 차가 많이 줄었죠.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국민연금. 여야 지지층 간 대통령 긍정평가 격차가 YS 때는 39%.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의 이 간격, 이 격차가 최고치를 찍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YS 때는 39% 차이밖에 안 났다는 거죠. DJ 때는 48%, 노무현 때 65%, 62%, 문재인 때 85%. 그러니까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갈수록 늘어나잖아. 이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일단 양극화가 갈 때까지 갔다. 갈 때까지 갔다. 이게 이제 갤럽 기준으로 이제 한 겁니다. 이제 김영삼 정부 때 1994년 8월 4주 39포인트, 김대중 정부 때 1998년 7월 4주 48포인트, 노무현 정부 2007년 4월 1주 62%, 이명박 정부 때 2009년 12월 4주 64포인트,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2016년 3월 첫째 주 75포인트, 문재인 정부 85포인트. 계속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윤통 출마 의원 낮은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여야 지지층의 격차가 줄어드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벌어지는 추세다. 야당 지지자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5, 6월 10%포인트였다가 7월부터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일단 이것만 놓고 보면 이 문재인이 돈으로 40% 지지율을 떠받친 게 한 몫을 한 겁니다. 한 몫을. 그러나 그 더 근본적으로는 보다시피 계속 늘어났잖아요. 과연 이게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정치인들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조선일보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언론이 왜 개쓰레기 새끼들이냐면 이렇게 된 그 근저에는 정치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론이 있다고, 언론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언론, 종편이란 새끼들이 패널들을 불러놓고 개소리 씨부려봐. 그 저번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저를 갖다가 앞에 앉혀놓고 저게 남자냐, 여자냐. 야, 너희들 이렇게 토론해봐. 그 둘둘 나와가지고
한쪽에서는 야, 저 씨 남자 맞네. 생긴 거하고 보니까 남자네. 그리고 봐라 주민등록증 보니까 뒤에 끝자리가 일로 시작되네. 그 상대 측에서는 아니다 저 조작됐을 거다. 아 요즘 디지털 시대에 뭘들 조작 못하냐. 그 이름 봐라 여자 이름이네. 막 싸워. 그러고 씨발 여론조사를 돌려요. 그러니까 씨발 여자 맞네 51%. 아니네 40%. 그리고 다시 논쟁을 붙여요. 그 봐라 씨발 여론조사하니까 51%가 여자라고 하지 않냐고. 여자 맞잖아. 그럼 반대쪽에서는 아닌데 아닌데. 근데 여론에서 씨발 여자라고 하니까 아 씨발 여자 맞나? 딱 이 꼴이잖아 지금. 딱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51%가 남자 여자라고 했다 하더라도 얘기를 해야 돼. 야 씨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남자 여자를 씨발 여론조사로 결정하냐고 이 개새끼들아.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저 씨부리고 있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래서 깝깝해가지고 씨발 한동훈이가 참다 나와가지고 한 방에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밥상을 차려줘도 씨발 숟가락을 제대로 못 얹지네. 아니 조금 전에 그 뉴스 A 라이브인가 그거 하길래 또 봤어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가 나왔냐면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뭐 삭제했네 어쩌네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그 저기 저 빨갱이 새끼들 그 김현정인가 그 새끼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어 그러니까 이제 저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를 거치면서 이제 저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2014년 정도부터 이제 대장동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이때 박근혜 때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시점이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안 넣은 거다. 그러니까 민간업자한테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이제 이익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안 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한동훈이가 얘기했듯이 일반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해. 근데 잘 모르는 저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말이 안 되느냐. 아니, 부동산이라는 게, 뭐라고 합니까,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쭉 내릴 거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리다가 오를 수도 있고, 또 쭉 오르다가 또 잠깐 내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래가 불확실한 어떤 이 아이템 아닙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당연히, 이제 부동산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쉽게 말해서 여기에 맞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막 한 서너 배 뛰어가지고 만약에 오를 경우에 그럼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날 건데 이 수익을 어떻게 민간업자 그러면 10, 뭐 환수 90, 뭐 이런 식으로 조항을 넣어놔야 되는 게 맞잖아. 아니 근데 김현정이 이 새끼는 이때는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였기 그 하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조차도 거짓말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부동산이 꾸준하게 하락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으로 그것조차도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일단 그걸 놓고 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때는 하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한 거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소위 보수 패널로 나온 새끼들이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 씨발년아, 씨발년이 아니지. 그 개새끼 그런 놈이니까. 야, 이 씨발놈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 뭐야 부동산이 좀 하락하던 시점이었다 하더라도 이게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그러니까 완공때까지 한 4, 5년 걸리니까 완공되는 4, 5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지 니는 어떻게 하냐고 씨발놈아. 그럼 당연히 오를 때를 대비해서 규정이 있어야 되고 혹시 더 내릴 경우에 대비해서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씨발 규정을 넣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기본 아니 그래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안 타죠. 아니 한동훈이가 그렇게까지 한 방을 날려가지고 묵사발을 만들어 줬는데도 아니 왜 안 써먹냐고. 한동훈이가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새끼들 거짓말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응을 하라고 씨발 지침을 내려주는데도 안 해. 이게 보수야. 우리나라 보수야, 씨발아. 어? 자유우파 보수 수준이라고, 씨발 것들아. 도대체 씨발 씹어가지고 저기 넘겨줘야 되냐? 아니 씹어서 씨발 넘겨줘도 삼키지도 못할 것 같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삼키는 것도 못할 것 같아. 그렇게 한동훈이가 아주 아예 그냥 대놔놓고 아니 누가 쟤들한테 조작 거짓말하고 조작해서 선동할 수 있는 특권을 줘도 비판받지 않을 권리를 줬냐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정확하게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해줬는데 그 모범 답안에 맞게 씨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하고. 근데 이런 너무도 뻔한 이런 걸 믿고 이 새끼들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제동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씨발놈 어디서 구라를 치는 개새끼야. 그렇게 한동훈 장관이 말했듯이 씨발놈아 너가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해가지고 선동하고 지랄했던 거 아니냐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언론 앵커라는 새끼는 또 그 가만 냅둬 그냥 그렇게 거짓말을 씹어 끊임없이 쳐 씹으는데도 그 책임이 누구냐고요. 이 지금 나라 꼬라지를 이렇게 만든 데는 1차적인 책임은 언론. 자기들이 정말 공정하고 공평무사하고 중립적이라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씨발 그때그때 걸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데도 관해 또 그냥 그래 그 소위 반대쪽 보수라는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제대로 안 하면 듣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소위 중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씨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 거 신경 쓰냐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맞나보다. 또 앵커도 뭐 거기에 대해서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도 안 해주고 상대 측에서도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안 해주고 그 결국에는 1차적으로는 그 언론이 책임이죠. 그 다음에 씨발 병신 이 머저리 새끼들 밥벌이 새끼들 소위 보수라는 너희들 책임이라고 병신들아. 빨갱이 새끼들이 저렇게까지 활개치게 된 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그게 빨갱이들 책임이 아니야 씨발아. 그렇게 못하도록 씨발 그때그때 제동을 걸어줘야 저 새끼들 함부로 거짓말을 안 할 거 아니냐고. 근데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지적도 안 하고 그냥 지 할 말만 하고 그렇게 넘어가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이래놓고 씨발 그래 정치가 문제고 국민들이 문제라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나은 게 장해찬이, 구자령이, 김수경이, 김연아.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정미경이, 준승맘이었던 정미경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 눈치는 빠른 것 같아요, 정미경이가. 그러니까, 이, 준석이 쪽이나 이쪽으로 약간, 뭐, 반윤이나 비윤 비슷하게 했다가는 자기도 이제 아예 끝장날 것 같으니까, 아예 이제 완전히 태세 전환해가지고,
아주 이제 그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연아가 최고라고. 뭐 정민이나 이것처럼 막 목소리 높이지도 않고 아주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데 그 아줌마 과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냉철함을 갖고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를 시키면 최고일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 정도의 논리와 그 정도의 냉철함 정도 갖고 있으면 과거에도 뭐 과거에 특별하게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 하다 이제 그거 저기 뭡니까 무혐의 처분단 거 그거는 이제 아예 떼놔놓고 저기 한동훈이가 이제 떼놔놓고 까놔놓은 거짓말이라고 해놓으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 보세요 그게 효과가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 왜 문제냐 이 개새끼들 진짜 내가 야그 이게 마지막인가? 일단 마지막에 이제 또 이제 아까 하던 얘기 이어서 하기라고. 이게 보세요 왜 청담동 술자리 거짓으로 판명이 났지만 민주당 지지층 70%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얘기 들으니까 뭐 대탐상가 그어서 또 뭐 그 이번에 청담동이 아니고 옆에 논현동인가? 그 가수 이미키 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특정해가지고 여기가 거기다 뭐 그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믿잖아. 그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세창이가 그 첼리스트랑 걔 한번 따먹어 보기라고 근데 저는 그래 작업하는 중이라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아예 그니까 훨씬 더 나갔더만요. 그 제 얘기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세창이 이 새끼는 이해를 이제 어떻게든 한번 해볼 거라고 구라도 엄청 쳤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윤석열이가 나보고 형이라고 한단 말이야. 한동훈이는 저 밑에 동생이지. 내가 한마디 하면 한동훈이 끄벅끄벅 죽어. 뭐 이런 구라를 존나 치겠지. 당연하게도. 그래가 이 뭐 씨발 이거 뭐야 이거 첼리스트라는 막말로 뭐 개딸이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면 그 정도 수준인데 뭐 씨발 대가리에 뭐가 들어 있겠어요. 그냥 와 하니까 뭐 대통령하고도 뭐 형 동생하고 지내고 뭐 한동훈 장관을 뭐 그냥 거의 뭐 종부리듯이 한다고 하니까 와 해가지고 가랭이 불리고 한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언론 잘못이 1차적이라니까? 아니, 처음부터 뭡니까? 그럼 언론이, 기자가 처음에 이 얘기 나와가지고 10월 24일인가 첫 얘기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면 제대로 된 언론이면, 아니, 이거 확인하는 게 어려워요? 김현장을 가가지고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가장 좋은 방법. 김현장을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아니, 그래, 얼마 전에 서정욱이가 그랬나? 어벤져스인가 나와가지고 잠깐 하는 말이 자기가 그러니까 김현장인가 서정욱이 맞나? 하여튼 가가 직접 확인을 했대요. 확인을 하니까 30명이 모이냐 하니까 야 이 씨발 김현장에서 어디서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씹으냐고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한참 막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 뜯을 때 그러니까 한 일주일 이내에 충분히 가서 확인할 수 있잖아. 무슨 씨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씹으냐고.
그러면 언론에서 그거를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진정한 자기들이 언론이라면.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방송이라면 가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꺼내야 될 거 아니야. "야 씨발 김현장이 확인했더니 그런 적 없다더라 이 씨발놈들아. 개소리 쳐 씨부리지 마라." 근데 이 근 2달 넘게 뭐 했습니까? 언론에서. 자기들도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 이쪽에 패널 둘씩 앉혀 놓고 "야 개소리 씨부리 봐. 그럼 니는 반박해 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언론이야, 이게. 개소리 씨부리면, 야, 씨발, 개소리 하지 마라, 개새끼야. 내가, 김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다 확인했다. 김현장은 시스템상 2명, 3명 함께 모여서 술자리 하는 경우도 아예 없다더라, 씨발 것들아. 어디서 씨발 그 구라를 치냐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정리가 되면 지금 이렇게까지 안 됐지. 당연히 이렇게까지 안 됐지. 그때그때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언론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개소리쳐 씨부리네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니까요. 이런 행동들이 종편 나오고 지금 12년 됐나? 종편이 없었을 때는 그나마 좀 나았지. 그러니까 10년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게 반복된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소위 이 개돼지들은, 아메바들은 요 패널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 패널들이 하는 말만 이제 계속 믿게 된 거야. 여기서는 그 어떤 중재도 안 하니까. 지금도 보세요. 아니 완벽하게 거짓말로 판명이 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 결국에는 이시창이하고 첼리스트가 떡치다는 그것만 밝혀졌잖아. 지금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에요, 언론. 이 모든 마무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보세요, 뭐 교수라는 새끼도 나와가지고 뭐라고 채씨부립니까? 진영 대기를 격화로 여야 강경 지지층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구미에 맞는 정보만 취사 선택하고 유포하면서 진영 대기를 격화, 강경 지지층, 취사 선택,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토양을 깔아준 게 언론이라고, 언론. 이 언론. 이 새끼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부차적인 문제만 얘기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언론이 이렇게 조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언론이. 그냥 이게 확인하는 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아니 확인하려면은 세고 셌다니까. 당시 그 해당 그 뭡니까 저 동선 따라서 그 CCTV 다 있을 거 아니야 경찰청에. 그거 보고 왜냐면 그때 분명히 경호원 30명 넘게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30명 넘는다는 얘기는 차가 씨발 최소한 7대, 8대, 10대 가까이 갔다는 얘기 아니야. 경호원 30명이면 차량이 10대가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차량이 씨발 10대가 움직이는데 그럼 신호등 제어해야 되고.
이거 너무도 이거 저기 뭐 뻔한 거를 언론이 안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소리를 쳐 씹으리면 앵커가 아니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호원이 30명이 있었다면은 움직인 차량이 10대가 최소 10대가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10대가 움직이면 신호 제어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또 김현장 가가지고 자기들은 잘 알 거 아니야. 씨발 김현장에 친분 있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언론이란 것들이 그냥 끊임없이 2달 넘게 개소리 씹으려봐. 너희들은 반박 한번 해봐. 왜 그 상황에서 이것들이라도 반박을 제대로 아니 씨발 그럴 때는 그래 앵커 보고도 뭐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씨발 이런 걸로 언론은 뭐 하냐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언론이면 씨발 이거 취재 한번 해보라고. 그게 어렵냐고. 김현장 가가지고 물어보면 되지 않냐고. 그 경찰청에 가서 씨발 확인해보면 되지 않냐고.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경호원을 30명 그러니까 씨발 차량이 10대 이상 움직이는데 대통령 그 제가 그때 그랬죠. 30년 전에는 이 200근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행차할 때 200근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씨발 그래 어디를 가든지 차가 씨발 반짝반짝하면서 씨발 그래 경찰이 그 교통 통제하고 다 하는데 어디를 간들 씨발 그걸 몰래 갈 수 있냐고. 나 진짜 씨발 진짜 이런 참. 그리고 66%는 우리 편은 합리적이고 상대편은 팩트도 무시한다. 뭐 다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들이죠. 그게 극명하게 보여준 게 청담동 술자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남FC 대장동. 아니 이게 뭐 밝혀지고 안 밝혀지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이재명이는. 그리고 저 빨갱이 새끼들은 그 제가 한번 그 얘기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국뽕 채널 많잖아요. 그 기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뽕 채널의 기원. 처음에는 이 빨갱이 새끼들이 문재인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제 기억이 아마 2018년쯤서부터 뭐 트래블 튜버니 무슨 쓸모왕 잡시광 뭐 하여튼 그게 1세대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런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문재인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국뽕을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죠. 중요한 거는 이게 한 1년 지나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게 돈이 되거든. 소위 말하는 우파 채널을 갖고 있는 이 새끼들도 가만보니까 국뽕 채널 이게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우파 쪽에서도 이제 이게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지금은 우죽순처럼 늘어나가지고 좌우할 거 없이 국뽕 씨발 그게 나라 망치는 거예요 그게. 왜냐
그렇게 씨발 방송하면 일단 조회수는 보장이 되니까. 제가 얘기했죠. 조회수 1회당 한 1.5원 정도 하면 됩니다. 좀 더 하자면 구독자 수 곱하기 100 정도 하면 이게 그 채널에서 벌어들이는 한 달 수익 정도 나와요. 물론 이게 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그 꾸준하게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활동을 한다는 조건에서 구독자 수 곱하기 100 정도 나옵니다. 한 달 수익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극단으로 몰아간 거는 1차는 언론입니다. 언론. 2차는 무기력한 소위 보수. 이렇게 되면서 빨갱이 새끼들이 더 끊임없이 가열차게 거짓말을 해대고 왜곡 조작 선동을 하니까 그게 먹혀 들어가지고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의 조작, 왜곡, 선동을 그때그때 막아내든지 제동을 걸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 방치하잖아. 그냥 지금도 씨발 방치하고 있잖아요. 국민 절반이. 저도 이거는 좀 놀랐습니다. 정치 유튜브 매일 한 편 이상씩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보통신의 발전이 만들어낸 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유튜브의 수익 구조가 분명히 이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오로지 조회수에 의해서만 수익이 결정되니까 오로지 조회수에 의해서만 수익이 결정되는 수익이 창출되는 이 구조.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국뽕 채널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조회수. 조회수는 곧 수익.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생각이 안 나요. 아예 뭐 수익 창출을 없애버리든지. 수익 창출이 없어지면은 당연히 유튜브도 뭐 그냥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게 가짜다 아니다를 걸러낼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기준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과학과 관련한 쪽이면은 당연히 그 검증이 가능하지만 아니 뭐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쪽에서 누군가가 뭐라고 쳐 씹으렸는데 그게 딱 수학처럼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보조 수단이 돼야 되는데 유튜브는 지금 소위 언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간 그래서 이리 된 거예요. 언론에서의 기능을 전혀 못 하니까 이쪽으로 다 몰려간 거예요. 이쪽으로 몰려가면서 또 이제 이 유튜브를 하는 놈들은 오이씨 잘 됐네 돈만 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기 편들한테 입맛에 맞는 거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더 인제 사람들은 빠져들고 그 씨발 또 뭐 TV를 봤더니 종편을 봤더니 또 상대를 향해서 "아 씨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또 앵커를 향해서는 외국 조작 편 그러니까 앵커를 보고 인제 뭐 편향됐다고 얘기하고 그 편향된 걸로 따지면 씨발 그 지금 우리나라 전 언론의 편향성을 따지면 씨발 그 빨갱이 쪽에 훨씬 더 치우쳐 있지. 근데 이런 것도 조금씩 아마 정리될 겁니다. 그 1 차적으로는 현재 언론이 제 기능을 하면 유튜브도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뭐 여야 의원들 저쪽 편이면 작은 흠도 악마와 우리 정치인이 문제다. 보시면 뭐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정치 팬덤이 서로를 악마화하는데 정치인이 말리기는커녕 여기 편성에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정치적 승패만 따지지 말고 정치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래놓고 또 나와가지고 또 개소리쳐 씹으리죠. 빨갱이들. 그 일단 어, 빨갱이들만 속간해도 한 50% 정도는 개선이 될 겁니다. 왜냐? 일단 말도 안 되는 왜곡, 조작, 선동하는 새끼들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민주당 빨갱이 새끼들 이것들만 다 속간해도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 양극화의 원흉은 누구도 아니고 언론이에요, 언론. 언론이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1차적 책임이. 전혀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정치인이지. 특히 제 관점에서는 소위 보수라는 것들 아니 제가 늘 말하는 빨갱이들은 어차피 저 짓을 하도록 DNA에 박혀 있다니까. 여론 조작, 왜곡, 선동. 그럼 그거를 그때그때 차단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야 씨발 거짓말 하지 마라. 아니 그래 성남 FC 무혐의 처분났다. 이거를 하루에도 나올 때마다 계속 쳐 씹으리는데 그때마다 그래 아니 무슨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무혐의 처분 난 적 없다고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이렇게 몇 번 얘기하면 얘들도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했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 거기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할 때는 정확하게 찍어서 지적을 해야 돼. 야, 이 씨발 빨갱이 새끼야. 어디서 거짓말 하노? 도대체 무혐의 처분이 난 게 언제 무혐의 처분이 났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씨발라마. 니 같은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여론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선동을 하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 아니냐, 이 씨발놈들아, 이 빨갱이 새끼들아. 그렇게 해줬으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됐죠. 정치 양극화의 1차적 책임은 언론입니다, 언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당사자인 정치인이고. 어차피 지금 뭐 유튜브니 뭐니 이런 것들은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이잖아요. 이 파생되어 나온 이것들이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를 장악해가지고 돈 빨아먹기 위해서 자기 진영 사람들 갖다가 끊임없이 지금 세뇌시키는 거. 이게 지금 10년 넘게 지금 지속되어 온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 된 거고. 그래 지금 우리 윤통은, 그래 우리 윤통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게 이것들을 다 지금 혁파하겠다는 건데, 그거 다 놓고 또 댓글들 보면 와 역시 자유파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그거는 씨발 저 패널로 나오는 것들도 마찬가지더만. 진보의 대한민국, 보수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지 않다고 씨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말을 하면 씨발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소새끼들도 아니고. 편안한 휴일 오고 되시기 바랍니다.